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장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보이시나요? 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로봇 팔들.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의 명령 아래 정교하게 춤추는 기계들의 발레를. 그리고 저는 지금 한 발짝 떨어져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 무대의 일부인가? 아니면 구경꾼인가? 더 급진적으로 묻자면 나는 이미 퇴출당한 것은 아닐까? 내가 아직 여기에 있다는 것조차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인간 없는 공장, 무인 창고, 자율주행 자동차, 알고리즘 금융거래. 기술은 빠르게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인간 중심 기술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인간 제거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맥킨지 보고서는 이렇게 모순적인 선언을 합니다. 기업의 1%만이 AI 성숙 단계에 도달했다. 그런데 동시에 중간 숙련 노동자의 12%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기술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지만 인간 제거의 프로젝트는 이미 전속력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폭력적인 역설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를 세계 안존재로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도구를 통해 세계와 관계 맺고 그 도구는 우리 손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손이 세계에서 추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존재론적 위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손을 자유롭게 하려고 기술을 발명했는데 결국 우리의 손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인 창고를 지배하는 것은 손이 필요 없는 시스템입니다. 기계는 인간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손은 비효율적이고 오류투성이인 위험 요소로 간주됩니다. 손이 사라진 인간은 무엇이 되는 걸까요? 에드워드 케이시는 존재는 장소 안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술 시대의 플랫폼 경계는 모든 장소를 추상적 좌표로 환원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GPS 좌표는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장소는 잃어가고 있습니다. 배달 앱에서 여러분의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배달을 완료해야 할 좌표점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노동자는 더 이상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작업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잠재적 오류 요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 보드리아르가 말하는 시뮬라크르의 세계입니다.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가상이 존재보다 더 존재 같은 비존재가 지배하는 세계.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는 있으나 실존은 없고 디지털 프로필은 있으나 살아있는 몸은 없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항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성의 반란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반란은 단순히 기술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첫째, 머무름 우선 설계를 제한합니다. 자본주의적 효율성과 속도의 논리를 거부하고 인간의 머무름을 중심에 둔 기술을 요구해야 합니다. 생산성 지표와 KPI를 넘어 머무름의 여백을 새로운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국의 디자이너 윌리엄 모리스가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에 제안했던 아트 앤 크래프트 운동과 맥을 같이 합니다. 모리스는 공장 대량 생산에 맞서 수공예의 가치를 옹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아트 앤 크래프트 운동이 아닐까요? 둘째, 촉각 피드백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디지털 세계의 추상성을 넘어 물질적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스크린을 넘어 세계를 직접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방식을 되찾아야 합니다. 일본의 건축가 안도 타다오는 콘크리트라는 차가운 재료를 통해 오히려 가장 따뜻한 촉각적 경험을 창출해냈습니다. 그의 건축물은 빛과 그림자, 거친 질감과 부드러운 곡선의 대비를 통해 현대인이 잃어버린 촉각적 감각을 일깨웁니다. 셋째, 공동 마이너스 현존 프로토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계와 인간이 서로를 단순한 도구나 사용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분명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은 이러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인간과 기계의 이분법을 넘어 새로운 혼종적 존재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우리는 기계를 단순히 정복하거나 지배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공진화할 동반자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장소적 공명 교육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빠른 정보 처리와 효율적 검색 능력이 아닌 깊은 주의력과 실존적 현존감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존 듀이는 교육은 경험의 재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추상적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구체적 장소에서의 생생한 경험입니다. 속도는 기계의 영역입니다. 인간에게는 깊이와 느림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항적 실천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먼저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단지 존재의 환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슬라보의 지적이 지적하듯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존재, 상실은 그 상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간이라는 항목이 시스템에서 서서히 삭제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자신이 시스템의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환상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진정한 혁명적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더 나은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 자체를 인식하는 것, 즉 우리가 존재의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안나 아렌트는 생각한다는 것은 항상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기계적 효율성이 아닌 인간적 의미를, 속도가 아닌 머무름을, 연결이 아닌 공명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관계를 상상해야 합니다. 알베르 카미는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과의 진정한 관계는 더 많은 기계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잠시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질문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작은 반란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GPS 좌표는 있으나 장소는 없고 디지털 아이디는 있으나 존재는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현존이 여전히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존재의 위기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위기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의 손이 닿는 세계와 깊이 공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